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권익위가 검단 신도시 회차로 설치 요구 집단 민원을 해결했다는 뉴스입니다. 인천투데이에서 나온 뉴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막다른 도로 회차로 설치 토지 확보 등 방안 제시, 인천 서구 설치 공간 마련, LH 설치 공사 진행. 위치는 여기인데요. 해든초등학교 있고 여기 백일역이 이쯤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쯤인데요. 여기에 SOC 행정복지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보건소 기능, 동사무소 기능,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요게 다 들어서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이 유턴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불편해서 주민들 민원이 생겼는데 이거를 권익위에서 해결했다는 뉴스입니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내 2차선 막다른 도로의 회차로 설치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과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를 설치해달라는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중재해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검단 신도시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요. 젊고 똑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문제점이 생기면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 불편한 점이 해소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인천 서구 당하동 553번지 왕복 2차선 도로 위치도 막다른 도로로 회차로 설치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 검단 신도시에 속한 서구 당하동 553번지에는 초등학교와 공원, 아파트 사이에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회차가 불가능하다. 이에 인근 거주 주민들은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서구와 LH에 요청했다. 도로를 설치한 LH는 도로에 접한 토지가 이미 매각되거나 공공시설 용지로 결정돼 추가로 회차로를 설치할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회차로 설치를 거부했다. 서구는 현재 상황에서 회차로 없음과 같은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것만 가능하다며 LH와 마찬가지로 설치를 거부했다. 이에 주민들은 회차로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가 없는 것이 위법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시설은 그 자체로 하자에 의한 불편이 있으면 안되고 향후 신도시에 7만 5,851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인데 회차로가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될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관계기관과 현장 확인을 하며 서구가 관리하는 토지 일부의 회차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와 관계기관의 수차례 협의 끝에 서구는 공공시설 용지 일부에 회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고 LH는 회차로 설치 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구 권익위 부위원장은 도로는 시민들이 이용해 불편함이 없게 설치해야 한다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는 이 뉴스의 주인공은 검단 신도시 주민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하자가 있고 민원이 있으면은 이렇게 집단 민원으로 단결된 힘을 보여주니까 서구에서도 거부하고 LH에서도 거부했는데 권익위에서 해결된 게 집단 민원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주인공은 검단 신도시의 똑똑한 주민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서울역까지 가도 경제성이 좋다. GTX-T 전망은, 이런 뉴스인데요. 김포에서 GTX-T가 부천까지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결정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부선이 됐다가 용산까지로 지금 막 이게 무슨 GTX냐 막 김포 검단 주민들이 막 항의가 빗발쳐가지고 김부선에서 김용산으로 바뀌었죠. 김용선 용산까지 가는 걸 했는데 이것까지 결정이 난 겁니다. 지금 물론 이제 GTX-T가 강남 거쳐서 하남 8단까지 가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거고요. 김포에서 용산까지는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그 경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 서울역까지 가도 경제성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GTX가 어떻게 될지 전망은 어떨까, 이런 뉴스인데요. 근데 댓글은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을 가야지 공철 타도 빠르게 가는 걸 굳이 GTX로 서울역을 갈 필요 없다 이거죠. 공철은 공항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가 있으면 인천 1호선이 내년 완공 아닙니까? 그럼 인천 1호선 타고 계양역 가서 공항철도 타고 가도 서울역은 빨리 갈 수 있는데 뭐로 비싸게 GTX를 타고 가냐 이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맞음. GTX-T는 강남을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역은 공철로 가도 되는 거라 의미가 없는 것 같음. GTX는 요금도 더 비싼데 굳이 그걸 타고 서울역 갈 이유가, 그냥 빨리 GTX-D 띄워서 호가 높여서 팔고 나갈 거 아니면 강남 직결로 제대로 가는 게 맞음. 알겠으니까 부천 가지 말고 김포공항으로 가자. 저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전혀 안 이용할 것 같네요. 100년 울고 먹을 정치인들. 제가 보기엔 여기서 제일 현명한 답변은 이 GTX로 강남을 가자. 이 GTX 요금도 비싼데 뭐로 서울역 공철로 가도 되는 걸 뭐로 서울역까지 가냐, 이런 뜻이죠. 저도 이게 제일 현명한 대답 같습니다. 다음은 검단 신도시 마음카페인데요. 수영 배울 곳 추천 부탁드려요, 이런 글이 있는데 눈에 번쩍 뜨이더라고요. 저는 정년퇴직하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수영 배우는 거거든요. 수영. 그래서 이 관심이 많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때 배우고 싶은데 인터넷 검색으로만은 잘 안돼서요. 추천 좀 부탁드려요. 배운 지 오래돼서 처음부터 물에 뜨는 것부터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쌤 친절하면 더욱 좋겠네요. 이런 글인데요. 제가 도서관 다니면서 그 수영 배우는 거에 대한 책을 하나 만화책으로 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수영을 배우려면 게을르면 절대 못 배운답니다. 만약에 체육관이 이렇게 있으면 수영 수강생을 모집할 때 빨리 이거를 등록을 해야지 잠깐 머뭇하는 사이 벌써 예약 끝난답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고요. 이 일반 낮 같은 데는 사람이 몰리니까 새벽 시간이 등록하기 좋다고 그럽니다. 제가 들어갈 아파트가 검단 신도시 102역인데요. 여기 바로 앞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복합체육관이 있는데 여기 수영장이 생기면 수강 신청해서 여기 다니면 간단한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죠. 이게 여기 복합체육관에
수영장이 생길지 안 생길지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일반 성인이 배울 만한 사설 수영장이 없는 걸로 알아요. 검단 복지회관 2. 검암 국민체육센터였나? 3. 드림파크 수영장. 드림파크 수영장은 검단 신도시 있으면 요 옆에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데 거기에 드림파크 수영장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문 닫았다가 올해 3월부터 연답니다. 이렇게 공공시설에서 배울 수 있는데 낮에는 경쟁률이 치열하나 저녁반은 모르겠네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락처 확인 후 전화 문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ATS 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성인반도 있는 것 같았어요. 검단 중앙교회 옆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수영은 배워놓으면은 그 어디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갔을 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면은 막 뛰어들어가서 구해줘야 되죠. 근데 제가 남자가 수영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이 수영이 관절 안 좋고 이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건강관리 운동의 최고라고 합니다. 운동도 많이 되고 건강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라서 좀 어디 가면 창피하더라고요. 해수욕장 이런 데 가면 저 실내 수영장 가도 수영을 못 치면은 물에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배우고 싶은 게 1번이 수영이었습니다. 근데 드림파크 금일 자녀 이런 글이 있는데요. 다들 지레 겁먹고 많이 안 오셨어요. 대기도 지난날에 비해 잽도 안 될 정도로 없어요. 번호표 남아두니 오셔도 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검단 신도시 옆에 바로 옆에 드림파크 수영장이 있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석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가지고 수영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봅니다. 그래서 정년 퇴직하면은 수영 배우려면 정신 바짝 차려서 등록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배우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랑은 어차피 화목으로 하려고 해서 여유있게 등록하고 왔어요. 다 월수금에 몰려 있더라고요. 월수금 30명씩 꽉 차 있네요. 예전에 20명 정도일 때도 많아서 몇 바퀴 못 돌았는데 30명이면 50미로 수업하나요? 운동이 안 될까 걱정이네요. 중급 이상은 25m 넘어서부터는 수심이 200이라 25m까지 연습 좀 돌리다 50m 풀로 돌렸었는데 이번 강사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앞에 서신 분들이 빠르게 치고 나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정체돼서 상급하다 자신 없어서 중급 신청했는데 그것도 못 따라갈까 걱정이네요. 수영 안 한지 벌써 4년째. 접수는 해놓고 못하면 웃자지 걱정이. 저도 문 닫기 전 고급반이었는데 지금까지 수영을 아예 못해서 중급으로 등록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반 낮춰 등록하셨대요. 이러다 이름만 중급인 실상인 상급반 이상이 아닌가 싶어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영 잘하는 분들도 이 등록을 많이 해나 봅니다. 저는 이제 물에 뜨지도 못하니까 초급반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정년 퇴직하면 이 등록을 정신 차려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상만 해도 좀 설레이고 재밌습니다. 또 글이 올라왔네요. 드림파크 수영장 줄 서 보려고요. 드림파크 수영장이 넓기도 하고 10레인인가 그런데 넓기도 하고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번호표 받아보려고요. 몇 시쯤 줄 서면 될지, 줄 서는 출구는 어딘지, 주차비는 어떤지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비는 없고요.
첫날은 번호표 7시 반 좀 안돼서 배부했는데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수영장 건물 계단 내려가심 출입구 보여요. 들어가심 바로 번호표 배부해 주세요. 늦은 밤에 감사합니다. 주차는 무료일 거예요. 성공하시길. 7시쯤 와서 90번대 번호표 받고 지금 접수 대기 중이요. 원하는 시간대 받고 싶네요. 7시에 90번이라니 치열하네요. 이래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수영 배우기 힘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입니다. 검단 신도시 입주 청소 플러스 줄눈 추천 좀 부탁드려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파트 아직 한 번도 안 사러 봐가지고 입주 청소는 이해가 갑니다. 입주 청소는 이사하기도 바쁜데 입주하기 전에 청소까지 하려면 몸살나 쓰러집니다. 그래서 입주 청소는 이거 꼭 잘하는 뒤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근데 줄눈은 여성분들이 거의가 다 줄눈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줄눈을 하면 뭐가 좋은지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입주하기 전에. 이번에 좀 급한 일정으로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유, 부럽습니다. 저는 2년 남았습니다. 검단 쪽 입주 청소, 줄눈 같이 하는 곳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너무 고민되네요. 착한 청소라는 곳이 좋은 후기도 많고 견적도 받아보니 청소 플러스 줄눈에서 가격이 참 괜찮던데 제가 들어가려는 3월 초 일정이 안 된다고 하셔서 3월 초까지 다 예약이 꽉 찼답니다. 다른 곳들도 여러 번 견적 받아봤는데 착한 청소에 비해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네요. 착한 청소, 이거 저도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검단의 맘카페, 부동산 카페, 입주 아파트 카페 전부 뒤져봐도 광고꿀 투성이고 좀 가격 괜찮고 청소 잘해주는 업체 있을까요? 착한 청소 010-3366-7755 추천. 착한 청소가 잘해나 봅니다. 그리고 가격도 싼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적어놔야겠습니다. 제가 게시글에 써놓은 것처럼 착한 청소는 3월 말까지 일정이 다 찼다고 합니다. 친환경 넘버원 추천드려요. 사장님이 검단 북쪽 단지 사신다고 하셨어요. 하자 체크 잘해줌요. 네, 문의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쪽지 드려요. 패키지로 했어요. 저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쪽지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게시판에 댓글 달다가 쪽지로도 뭐 정보를 보내드리는 게 있나 봅니다. 저도 이거 쪽지가 이렇게 메일로 오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보내는지 저도 모릅니다. 감성 줄눈 010-3852-4037 여기 사장님 잘하십니다. 이게 줄눈도 실력 차이가 굉장히 나나 봅니다. 이 타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줄눈을 이렇게 시공을 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력 없는 분이 하면은 이게 막 이 줄눈이 시공한 게 일어나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력 있는 분 이런데 물어봐 가지고 잘하시는 분한테 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우리 집에서 뭐 소파니 인테리어니 뭐 하는 거 부인한테 다 이름했습니다. 저는 의견만 제시하고 결정은 부인이 하는 거라 부인이 줄눈 해지마 그러면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겁니다. 모든 결정은 부인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면 중요한 게 자녀들 문제는 엄마를 따라가야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자녀들 문제는 부인한테 양보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집 문제, 집 사는 거는 제가 결정했지만 집에 들어가는 모든 인테리어나 뭐 모든 결정사항은 부인한테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만 제시하지 결정권이 없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